예, 석종득입니다. 선거 컨설턴트이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이 함께하는 실전 선거교실 40번째 시간, 말이 진짜 표되나 이 TV토론을 기회로 전환하기 편 시작하겠습니다. TV토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만 사실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급의 TV토론들은 상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적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끼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광역단체장급 이상의 토론들은 상당히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측면들이 있고요. 특히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도 TV토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잘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선거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TV토론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이 꼭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의 면에서 TV토론에서 상대 후보, 경쟁 후보와 맞부딪히게 되면 상당히 공격적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겨먹겠다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들고요. 또 어느 만큼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것도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TV토론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일방적으로 이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덤벼서는 역효과를 불러오기가 쉽다.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TV토론을 통해서 나의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유권자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인가 라고 하는, 이걸 좀 분명히 하자. 상대방은 중요하지 않다. 상대방을 이길 것인가, 상대방한테 질 것인가, 이런 문제보다는 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절차 중심으로 TV토론을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 하는 일은 참석 확인서를 제출하는 일입니다. 일단 지금 TV토론이 있다 이렇게 통지를 받은 후보자라고 하면 선거기간 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게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참석을 이유 없이 포기하게 되면 벌금을 물죠. 선거법에 저촉되어지는 벌금을 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꼭 인지하셔야 하고요. 설명회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참석 확인서 제출한 후보는 설명회에 참석해서 토론 순서 같은 것도 결정하게 되고요. 토론에 대한 일반적인 룰을 설명받게 됩니다. 토론 진행 방식을 미리 잘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토론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냥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분명한 성격을 갖추고 있는 형식들이 존재하는데요. 모두 발언, 공통 질문, 개별 질문, 상호 토론, 마무리 발언, 이런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각각의 꼭지들은 그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서 무언가 내가 해야 될 어떤 기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V토론에 대해서는 미리 공부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토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 그렇다면 메시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일관되게 이런 5가지 형식 모두를 아울러서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될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과 어떤 그 목표는 표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가 행사하게 될 이 표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론 주제 연구하고 답변도 준비해야 되겠죠. 자신이 공약한 것들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공약을 내기는 냈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이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조차 모른 채로 토론에 들어가서는 곤란하겠죠. 공약을 많이 낸 사람일수록 어찌 보면 토론에서는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서 발표한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토론에서 나올 법한 주제에 대한 사전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답변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에 맞추어서 답변을 조리 있게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시간을 넘쳐버리기 일쑤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용 없이 네 아니오로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답변 준비도 미리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답변은 문장으로 써두게 되면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단어를 적어서 이 단어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면 제일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답변에 있어서 특히 유의할 것은 유권자들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단어, 쉬운 용어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토론회장의 분위기를 파악해야 됩니다. 몇 가지 사항도 점검해야 되고 또 사전 설계나 앞으로 어떻게 이제 토론을 끌고 나갈 거야 이런 것들을 미리 설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토론 시간보다 나오라고 하는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셔서 차분하게 자기 자리도 좀 조절해 보시고 앉는 자세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변도 한번 둘러보시면서 토론장에 좀 적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리허설 및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준비한 자료를 너무 많이 가져가게 되면 오히려 토론을 할 때 어려움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지 않은 하지만 아주 요약되어 있는 잘 정리된 자료들을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는 일 꼭 필요하다. 방송 중에는 진행 방식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미리 진행 방식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그 자료들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한 번쯤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토론을 진행하는 도중에는 상대방을 쳐다본다거나 사회자를 쳐다본다거나 하기보다는 카메라를 늘 쳐다보면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은 그 카메라 안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쳐다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자꾸 옆모습만 노출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할 때에는 카메라 한번 쳐다보고 또 뭔가 자료를 검토하기도 하고 뭔가 메모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때마다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질문을 듣거나 혹은 내 답변을 상대방에게 하실 필요가 없다. 상대방이 물어본 것을 이제 유권자들에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입장으로 카메라와 같이 대화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 친구가 물어봤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뭔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TV토론에 있어서 썩 유리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외에도 평소에 잘못된 동작들 이를테면 볼펜을 계속 까딱거린다거나 돌린다거나 그 다음에 또 어떤 얼굴 표정에 있어서 내가 늘 가지고 있는 좀 잘못된 보기 흉한 습관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소리를 내는 것도 결국은 다 지음이 돼서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에도 내가 뭔가 이를테면 볼펜이라든지 혹은 기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쳐다볼 필요는 없지만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이라든지 상대방의 이야기에 좀 어이없어 하는 표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뭔가 내가 좀 경박해 보이거나 내가 진지하지 못한 이미지를 우리 유권자들한테 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주는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제어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토론이 끝나고 나면 해석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 편이 잘했다입니다. 설사 우리 편이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캠프 내에서 혹은 지지자들은 상대방한테 문제가 있다. 또 우리 편이 훨씬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선거 TV토론 자체의 객관적인 평가는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TV토론을 우리가 잘한 것으로 인식시키는 작업, 이 작업을 미리 준비하고 토론이 끝나자마자 이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선거운동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TV 토론을 끝내버리게 될 경우에는 본 사람도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사람들은 다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TV 토론의 영향력이 적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TV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캠프에서는 TV 토론 후에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것인지 미리 기획을 해두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이 있는데요. 보통 TV 토론을 컨설턴트로부터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빈손으로 떨렁떨렁 와서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실효성 있는 TV 토론 준비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받으실 때에도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준비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교정한다거나 이것을 가지고 연습해보는 이게 트레이닝이지, 트레이닝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가면서 하기에는 선거 기간 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모와 잘 협의하셔서 기본적인 이런 자료들을 잘 준비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시간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상대 후보를 인식하지 말고 유권자와 소통하자. 앞서 말씀드린 바죠. 사회자나 상대 후보가 아니라 시청자를 설득하자. 자꾸 상대 후보가 무슨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상대 후보를 설득해서 굴복시키려고 하지 마라. 아, 저 친구는 저렇게 말하고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유권자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논리보다는 감성, 또 유권자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결책을 내놓는 사람보다 그 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것이 우리 특히 대한민국 선거의 매우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다라는 점 명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상대 후보와 논쟁하지 말고 상대의 호흡을 끊자. 유권자는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 나의 태도 매우 중요하고요. 자신 있는 이슈를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자와 상대 후보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냥 딴전 부리고 있으면 안 된다. 내 거에만 빠져 있으면 곤란하다. 질문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자. 물어본 것이 정답이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선생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범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프레임을 얼마든지 걷어내고 내 프레임을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준비를 잘해두면 좋겠다. 통계나 전문 용어에 매몰돼서 그것들에 의존해가지고 뭔가 논리적으로 토론을 풀어가려고 하다 보면 긴장도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숫자를 틀릴 수도 있고 오히려 유권자들은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 하나를 제대로 올려서 근거로 제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통계나 전문 용어에만 매몰되는 모습은 TV 토론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명확한 키워드 전달을 위해서 반복 효과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모든 질문에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도에 내 얘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화면이 잘릴 수가 있다. 따라서 가급적 두 가지식으로 답변할 수 있다면 맨 앞에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의 핵심을 먼저 제시하고 오히려 그 뒤에 세부적인 내용이나 혹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들을 말하는 것이 좋으니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가 TV 토론에 있어서 챙겨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좀 더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책도 좀 참고하시고 또 이 파워포인트 내용들을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서 내 토론과 대입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고쳐나가면 좋을지 어떤 부분을 잘 준비하면 좋을지 생각하시면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